제가 정액 적립식 투자했던 거는 당장 삼성전자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였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목돈 투자도 가능한 영역에 왔다. 전 세계 1등이었던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8월 들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3,200에 뭔가 말뚝이 박혀 있는 걸까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따라서 급등 급락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장도 어제 오늘 별로 재미없는 상황이네요. 남들 다 아는 것뿐 아니라 조만간 상승 곡선을 그릴 유망 업종까지 이 속살을 발라서 추려주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 부장님, 그 사이에 우리 증시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 코스피의 스테이지를 주름 잡았던 주인공은 지금 조방원 씨잖아요.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산, 원전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반바지 씨가 여기에 스테이지 하이파이브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거 어떻게 하이파이브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참 이름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조선은 하반기 또 괜찮게 봐야 된다. 그러면 조반바지 씨. 조반바지? 네. 괜찮네요. 네. 바이오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거란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들리긴 해요. 사실은. 최근 주가 움직임만 보더라도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는 이러한 순풍이 실적이 좋은 제약 회사들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제약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미용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건기식 관련주 중에서 모처럼 상한가가 이틀 나왔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제약 회사들 중에서 건기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기차 캐즘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 주변에는 10명 중에 1명도 전기차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전히 전기차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전기차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력을 차지하는 리튬 가격이 모처럼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광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몇 군데 들렸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야 결국 2차 전지 수혜주들이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저는 조금 더 미래 지향성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더 유망해 보인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미래 지향적인 2차 전지죠. 한 번 충전에 800km 이상 갈 수 있고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세 번째 반도체는요. 좀 글쎄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글쎄. 네. 왜냐하면 과거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다 같이 오르는 시절은 좀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수익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모두 다 같이 어나더 레벨로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둘 다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팬들이 와서 기다리시네요. 우리 손수연 님이 상남자 선생님 오셨네요. 오늘도 시원한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상남자, 올해 상자 맞아요. 왜냐하면 키가 1m 86이나 되시는 우리 강재현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동안 SK 하이닉스 사서 돈 못 버는 시대가 없었어요. 샀다 하면은 좀 기다리면 오르던 시대가 있었는데 삼성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올해 좀 올랐단 말이에요. 또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는 올 만큼 왔고 앞으로는 점유율 삼성이나 다른 데 좀 뺏기면 삼성이 더 유망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앞으로 두 회사 어떻게 갈까요? 저희 자녀가 태어난 지 2년이 넘었는데 태어나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를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요? 뭔가 이제서야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증권사 다니는 아빠는 뭔가 우리랑 되게 다른 신박한 거 할 줄 알았는데 비슷하네요, 우리랑. 그렇죠. 이제 그 워낙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네. 저축을 해주고 몇 싶었다는 년 거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몇 년? 10년 10년. 부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 저축을 하고 싶다.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죠. 네. 2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4조 6천억 영업이익 나왔고 3분기에는 8조 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11조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네. 9조 원, 10조 원대 수준이지만 향후 내년 상반기가 되면 다시금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점쳐지면서 미래의 주가 반응을 벌써 지금부터 대입을 시키는 거죠. 삼성전자가 테슬라향 AI 칩 납품 호재도 나왔지만 그 파운드리 쪽에서 애플향 대형 호재까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궁금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될 거였으면 옛날부터 잘 됐을 텐데 수요를 하루 이틀에 잡을 수가 있냐. 일단 수주는 받았는데 수요를 잡고 그쪽에서 원하는 퀄리티 맞추다 보면 수주는 받았지만 사실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요거는 근거가 있나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라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하지만 기대감으로도 갈 수가 있나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율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잡아내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 이 테슬라 향과 애플 향의 이 대형 호재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잡히면 현 시점에서도 삼성전자가 비교적으로 우위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향 칩을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기로 삼성전자가 그렇죠. 했지만 네. 물론 그 하이엔드급도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정액적립식 투자했던 거는 당장 삼성전자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였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목돈 투자도 가능한 영역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평소에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찾는 방법으로 저는 기사를 정말 열심히 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참고하셨다는 기사들을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관세예요. 네. 첫 번째를 보니까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이 지금 한 400여 개 확대돼서 어제부터 50% 관세를 물게 됐는데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전반적인 수출 전선은 다 먹구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나 완성차 업체에 좀 먹구름이 들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완성차 업체 주가는 쏘쏘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은 너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악재에 대응한다기보다는 지금 모든 업종 통틀어서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들은 기다림은 좀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올라온 타이밍들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좀 이 악재를 버티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제 변압기주 이런 거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은 어쨌든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러면은 전선 안 갖다 쓰면 어떻게 만들 건데 이런 논리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슈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관세 이슈가 더해졌는데 그러면 많이 단기간에 빠진 이쪽은 다시 가볼 만합니까? 아니면 이쪽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제 하락했을 때 매수했으면 오늘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근데 시장에서 이슈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서는 조금 더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수요가 그 매출을 다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기 때문에 네. 좀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전력기기 섹터들도 매매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완성차는 주가가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성차 주식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어려운 시점을 대응하지 말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곰이
마늘을 먹는 심정으로 아, 그래요? 견뎌보자. 100일 동안 마늘만 먹으면서 빛 보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업종상으로 이 모든 업종 통틀어봐도 안 오른 업종이 완성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2차전지 다 올랐는데 네. 바이오도 올랐고 화장품도 다 올랐고 아. 모든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심지어 어저께는 건기식 그 안 올라가던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요. 관련주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차는 이런 관세에 가장 핵심적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짓눌러 왔죠.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해결 국면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완성차로 쏠릴 가능성도 있고 자동차 부품부터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아보는 그런 구간인데 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 부장님이 눈여겨봤다고 하신 기사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걸 제안을 해서 미국이 오케이 해서 이 타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조선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이 관세 협상의 히든 카드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직후에 바로 협력을 요청한 게 바로 조선이었고요. 히든 카드에 걸맞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500억 불이죠. 이 많은 투자 중에 네. 과반수 이상이 조선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화답하듯이 또 트럼프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세제 혜택이나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국방력에서 해상 분야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중국 대비했을 때. 네. 중국 해군이 1,045척의 함정을 보유한 것에 반해 미군은 287척 수준밖에 안 갖고 있고 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 역시도 미국의 20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 패권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은 생존 전략으로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전망을 보면서 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같이 엮고 싶어요. 이것도 엄청난 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투자를 요청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로부터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해서 이를 액화한 후 아시아에 판매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일본이랑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나라에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요.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주로 LNG를 중심으로 조선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 호재가 동시에 엮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세가 알루미늄 쪽으로 물리게 되면 네. 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스 밸브라든지 피팅 업체들은 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밸브 피팅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업체들은 어차피 원재료에 50% 붙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것도 그 원재료가 들어있을 텐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물리는 것 자체가 좀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밴딩 업체 S사나 D사들 이 종목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중공업 한국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이 기업들은 조금 별로고요. 반면에 이 밸브나 피팅을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직접 납품하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네.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배를 짓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부품과 네. 그 공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일단 그 섹터를 보시는군요. 네, 지금은. 피팅 밸브 업체 그리고 아. 미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볼게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구상도 정책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증시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근데 8.15 광복절 축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 집약된 내용인데 네. 요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짧게 마무리 이건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충분히 밀리고 많이 빠지면 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다. 펀더멘탈과 무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대응 영역이다. 그다음에 네. 순서를 본다고 한다면 뭐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인프라 많지 않습니까? 네. 보통 순서는 금강산이 먼저고요. 네. 금강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왜냐하면 네. 금강산은 좀
의미가 있는 그쵸. 분위기, 화해 모드,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아, 그 다음에 전력, 철도 인프라. 맞네요. 최북단에서 점점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오네요. 네, 그런 순서로 좀 매매에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아니, 지금 국외에서 그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도 하고, 반면에 미국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너무 고평가 구간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가 간밤에 좀 빠졌어요. 네. 근데 메타가 아주 처음에 저희하고 방송하셨을 때 메타는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 뒤로 꽤 많이 구간을 올렸습니다. 근데 메타가 다음 달에 스마트 안경을 내놓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두 가지 고민이 들어요. 메타가 이제 드디어 계속 말만 하던 그거 내놓는구나 이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업체들은 이미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의도에 가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 경쟁력 있을까? 메타의 주가 오르는데 크게 도움될까? 요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요즘 열어보는 이유가 GPT 때문에 열어보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 타이핑하는 것도 귀찮아서 음식 인식으로 얘기를 하고 음성으로? 네, 답변을 받습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는 그야말로 휴대폰을 켤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안경에 네. 스마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라이벤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틀몬스터. 네. 여기에다가- 라이방이라고 하고 싶으셨죠. 그죠, 라이방. 지금. 예. 네. 이 스마트 기능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휴대폰 킬 필요 없이 안경 쓰고 갔다가 혼잣말을 하면 모든 정보를 제가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아이언맨이 대화를 하는 자비스와 대화를 하면서 네. 모든 정보를 습득하듯이 이게 슈퍼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 쓰고 이제 앵커님 쳐다봤는데 네. 이 옷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저 옷 아. 얼마야? 어디서 팔아? 그러면은 제가 홍채 인식으로 눈 깜빡하면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되는 야, 거죠. 이거 46,000원. 네. 네. 디테일하게. 그렇죠. 네. 이런 최적의 가격을 찾아주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마트 글라스고, 이게 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생각하냐면 이 메타의 마크 주크버그가 스마트폰은 앞으로 구식이 될 것이고 이거를 대체하는 게 바로 스마트 글라스가 주된 디지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대체됐죠. 네. 우리 쇼핑할 때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스마트 글래스로 대체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상당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관련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홍채 인식 관련 종목들은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래스를 썼는데 네. 주인이 아닌 사람만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편한 게 뭐 터치하거나 아니면 홍채 인식이기 때문에 관련 바이오 인식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두 손의 자유를 준다는 건데 네. 이것만 보고 통화도 되고 지금 정보도 인식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안경 쓰는 사람인데 밖에 나갈 때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안경 안 쓰던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서 쓸까? 굳이? 스마트폰이 더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에요? 그 선글라스는 자주 끼시잖아요. 네, 그렇죠. 멋으로도 끼기도 하고. 그러면은 눈이 나쁘든 나쁘지 않든 전 국민의 그 안경화. 예, 불편한 거보다는 이제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더 간단하게 뭐 렌즈 형태로 바뀌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안경을 쓰면 이 사람 스마트 글라스 쓴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보는 이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기현 님이 안경을 쓰고 눈을 3번 깜빡하면 배송이 3개 오고 뭐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국내로 잠깐만 다시 와보면 국내에서 바이오주, 저는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걸 들여다보시는지 궁금했는데 건기식이라고 아까 답을 먼저 주셨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 투자나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이오의 넓은 영역 중에 건기식 요쪽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건기식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비만과 면역 치료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운자로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더 좋은 게 나왔죠. 마운자로도 좋지만 결국은 주사 넣는 거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짱이죠. 먹는 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붙이는 형태, 붙이는 거. 패치. 마이크로 니들,
이 안에 엄청 미세한 그 이제 바늘들이 있어서 천천히 그거를 몸에 주입시켜주는 그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렇게 니들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화장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가 어쨌든 순서대로 내려가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나라에 큰 호재는 없을 거다. 이게 우세한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세제 개편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관세 문제도 계속 남아 있는데 요때 하반기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볼 만한 국내외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체 거래량을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싶습니다. 거래량.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은 아주 쥐약 같은 거래량입니다. 4조 5조 원이에요. 일평균 거래량이. 이런 시장에서는 뭘 사도 물립니다. 코스닥 전체 다 합쳐서 4조 5조밖에 안 돼요. 하루 네, 전체 하루 거래량이. 전체가. 불과 7월 8월만 해도 7조 8조 원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와, 진짜 얼마 그렇기 안 때문에 되는구나.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팔란티어 이런 거 종목 하나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뭐 3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현실이죠. 4조 5조에서는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고, 물론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양도세 이슈, 네.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다음에 관세가 어떻게 결국은 종국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해결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되다 하더라도 이걸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은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레버리지를 쓰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든 그 타이밍은 그때 가서 하는 게 맞겠다. 지금은 상당히 살얼음과 같은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장에서 종목 보유 안 하신 분들은 몸살이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오히려 이제 저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시장의 저점은 추석 전주 2주 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좀 그때를 꼽는 이유는? 네.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네. 그리고 추석에 돈 써야 되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는 시장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조정 국면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손절의 왕 우리 강 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나 물렸다. 그 5% 이상 손실 났다. 손절 타이밍이에요? 업종별로 좀 다르겠는데요. 저라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하겠다.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